우리가 제대로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번에 그 염한섭 원장님, 동성애 반대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시죠. 이분이 소송을 당했어요. 김성윤 목사라는 사람,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김성윤 씨라고 하겠습니다. 김성윤 씨가 염한섭 원장에 대해서 명예훼손 배상을 해서 1심에서 일단 승소를 했어요. 서울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간첩 표현은 허위사실이다, 그래서 배상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저는 뭐 대법원까지 가면 이것은 뒤집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1심 판결을 하는 판사들이 종북 좌익이 너무 많기 때문에 1심은 지금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지금 김일성 해고록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데, 김일성 해고록이 합법이라고 판결을 한 1심 판사들, 지금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자랑스러운 분이에요. 김일성 해고록 합법화를 반대하는 시위를 1년 동안 쉬지 않고 마포에 있는 서부지법에서 1인 시위를 해오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의 노력에 힘입어서 처음으로 최근에 들어보지 못한 소식인데 국가보안법 기소를 했죠. 김일성 해고록 판매한 정대일 박사 체포, 조사 3차로 불응해서 체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곧 풀려나긴 할 것 같습니다.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데 지금 쿠팡 같은 데는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가장 큰 그 역할을 한 분들은 12분 중에 대부분이 다 그냥 주부입니다. 오후에 피켓 들고 또 집에 가서 저녁에 식사 준비하시는 주부님들이에요. 이분들이 1년 동안 쉬지 않고 김일성 해고록 합법화 반대 운동을 했고, 그것은 한반도에 김일성 우상 숭배를 허용하는 무시무시한 영적인 범죄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에요. 전두환 해고록은 안 되고 김일성 해고록은 되나, 지금 한국이 미쳐 돌아가는 건가, 이런 것을 과감하게 시로 표현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운데요. 서리 없이 이 나라를 지키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죠. 성직자가 아니고 지식인이 아닙니다. 김성윤 목사라는 사람이 최근에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에서 3년 있다가 출소를 해서 염한섭 원장님을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합니다. 간첩 아닌데 간첩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 기가 막힌 황당무계한 사건입니다. 공법 영역에 대해서 우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완전히 좌익들에게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공법이 국가보안법입니다. 우리나라는 간첩을 잡을 때 국가보안법으로 잡거든요.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 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이게 북한입니다. 북한 또는 북한을 지지해서 한국에서 만든 지하당, 민혁당이라든지 통역당이나 인혁당, 이런 것을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 굉장히 황당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첩을 잡을 때는 이 국가보안법을 잡는데, 간첩이라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부르는 것이 법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형법에 있습니다. 적국을 위해서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우리가 간첩이라고 부르는 북한 간첩은 법에서는 간첩이라고 안 부른다는 거죠. 법에서 간첩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에스피아나지라고 하는 간첩 행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 공작원이 아니라는 거죠. 법이 복잡하게 돼 있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여러분 속으면 앞으로 큰일 납니다. 국가보안법 제2조에서 북한을 적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반국가단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법에서 간첩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을 위해서 일한 것은 적국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진짜 북한 간첩들이 모두 간첩죄에서 벗어나는 거죠. 물론 대법원까지 가면은 이게 통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문자 그대로, 작부 그대로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 간첩은 형법상의 간첩이 아닐 수 있어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김성윤 목사라는 사람은 어떤 혐의로 3년이나 감옥을 사냐면, 지금에 있어서 3년이나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에 가는 사람은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입니다. 나 그냥 통일운동했어,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감옥을 갑니다. 지난 2015년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11월 12일 국보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뒤 1심에서 징역 4년형, 2심에서 3년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3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확실하게 증거가 있는 경우예요. 그 판결문을 구해서 염한섭 수동연세요양 병원 원장님이 이분 동성애 문제를 주로 다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인보우 리턴즈 채널에서 이 부분을 말한 겁니다. 염한섭 원장님은 의사 선생님이에요. 유튜버라고 부를 때는 공신력이 없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공신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염한섭 원장은 판결문을 갖고 얘기한 겁니다. 1심, 2심, 3심을 모두
다 거친 대법원까지 간 판결문에서 적시되어 있는 내용을 갖고 말을 했을 뿐이에요. 혁명적 인사를 드린다. 2015년 총화 보고를 드린다. 당 창건 70도를 맞으며 조직을 재정비하고 자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역량 강화에 한 해였다. 민심 동향을 주기적으로 보고하여 본부의 정책 판단에 복무한 한 해였다. 정세 변화의 심화와 역량의 한계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원수님의 의도와 당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절치부심의 노력을 다한 해였다. 종교 부문은 선진적 대중들이 실천을 위해 조직한 조직이 가장 큰 성과였고 약 20명의 실천적 기독교 목사들이 선도적으로 투쟁에 나서는 것이 조직의 목적이다. 1년여 동안 총책은 자기 교단인 장로교 합동 측에 뭐뭐라는 인터넷 신문을 시작해 현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자리 잡고 있다. 극히 보수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교양과 선의의 통로가 만들어졌으며 그들의 민심 동향과 언론을 통한 정보 수집에 유리한 국면을 창출했다. 서울 책임자가 그동안 조직선 밖에 있던 오 연락원 동지에 대한 조직 관리를 하고 교양과 조직화 사업을 하고 있다. 지역 책임자는 노숙성을 더하고 있으며 지하당 사업의 묘리를 알아가며 사업의 진전이 일어나고 있다. 신년 축하문과 원수님 탄생 축하문을 12월 초에 올리겠다. 조직은 다가오는 통일 조국의 정세에 더욱 복무하겠으며 이남 견역운동의 악량을 이해 더욱 깊이 헌신 복무하겠다. 바로 이 내용이 김 목사가 갖고 있던 파일에 있던 거예요. 그리고 2015년 11월 총신대학교 제1종합관 로비에 있는 공용 PC에 이를 연결해 특정 이메일에 파일을 전송했다. 재판부가 이 내용을 인정한 겁니다. 대신 대남 공작 조직 북한 225국 소속 공작원에게 전달했다는 증거를 확보 못해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내용을 이메일로 보낸 것은 확인이 됐기 때문에 3년이나 감옥을 산 것이거든요. 간첩 아닙니까? 이런 걸 우리가 간첩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걸 간첩이라고 부르면 간첩 아니고 통일운동했다고 말하거든요. 어떤 법리를 활용하냐면 형법상에서 간첩이라는 것은 적국이라고 돼 있죠. 북한은 적극으로 의제되지만 또 이걸 주장하려면 또 많은 시간이 갑니다. 어쨌든 김성윤 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사실은 이 간첩죄에 해당되는 것은 법원에서 무죄를 해줬기 때문에 나 간첩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원수님에게 축하문 보내고 뭐 이 정도만 해도 간첩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한국 상황입니다. 근데 간첩이 아니에요. 간첩을 간첩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뭐 어디까지 해야지 간첩이 되는 거예요? 저를 한번 고소해 보세요. 한번 다퉈볼게요. 이제 그러면 간첩이라고 부르지 말고 적화통일운동가 이렇게 불러드려요? 김성윤 씨 앞으로는 적화통일운동가 제가 이렇게 불러드릴까요? 간첩이란 말 대신에 여러분 앞으로는 이들이 간첩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뭐 평화통일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니 우리가 간첩이라고 부르지 말고 적화통일운동가 이렇게 불러주면 됩니다. 목사가 간첩이라더니 1월 6일 김성윤 목사 첫 재판 간첩 혐의 빠져 똑같은 얘기입니다. 공작 활동이 이메일로 북한에 전달된 것은 인정되고 북한 간첩과 직접 접선한 증거를 공판 검사가 확보를 못했으니 간첩 혐의는 빠졌다. 이 법을 기가 막히게 이용을 해서 설적 간첩 아닌 게 된 거죠. 원수님이 어떻고 하면 그냥 간첩 아닌가요? 통일운동의 앞장 명예훼손 승소한 김성윤 목사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목사입니까? 김일성 동상을 세워두고 통일하는 것이 평화적인 적화통일이겠죠. 그런 것이 무슨 기독교입니까? 진정한 평화를 위한 통일운동에 앞장섰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 소장인 김성윤 목사는 최근 자신에게 간첩이라는 표현을 쓴 모 유튜버와의 명예훼손 재판 1심에서 승소했다. 이게 그냥 선전선동이죠. 모 유튜버가 아니고요. 의사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판결문을 가지고 말했을 뿐이에요. 간첩이라는 표현을 썼다. 간첩 아니지. 형법상의 간첩은 적국이니까. 물론 김성윤이라는 사람이 그 법리로 설명한 것은 아니었을 테고 간첩 접선 부분이 입증이 안 됐으니까 간첩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하지만 그 SD 카드에 들어있고 그것이 자기가 작성됐다라는 것이 법원에서 인정됐기 때문에 감옥으로 3년 산 겁니다. 그러면 간첩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만큼 북한 선교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은 없다. 하지만 그 방향이 조금 바뀔 필요가 있다.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북한 선교와 통일을 위해 기도할 때 복음 통일, 자유 통일을 위해 기도했죠. 이제 방향을 바꿔서 김일성과 손잡자고 하는 것입니까? 평화롭게? 그런 얘기죠. 김성윤이라는 사람을 평화통일운동가라고 하면서 축하를 해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축하해준 사람들이 지난해 11월 그리스도교 주체사상 대화연구소를 개소한 조헌정 목사의 강론에 예배 참석자들 속에서 가벼운 웃음이 번졌다.
국가보안법으로 3년간 옥살이를 하고 나온 김성윤 평화의 교회 시무 목사가 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 제2기 소장에 취임하는 예배 자리다. 그리스도교 주체사상 대화? 이단 아닙니까? 누구를 이단이라고 합니까? 주체사상만한 그런 이단이 있습니까? 지금 김일성, 김정일이 북한에서 미라가 되어서 누워있고 북한 전 인민이 그들을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것보다 더한 이단이 있습니까? 무슨 그리스도교 주체사상 대화 연구소입니까? 김성윤 목사님 예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을 만나서 기쁘기 한량 없습니다. 이미 3년간의 수도원 생활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기술을 하늘로부터 전수받았을 텐데 혼자만 전유하지 마시고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피싱하죠. 그리고 수도는 감옥을 말할 텐데요. 김일성하고 손잡는 것이 예수님의 길이라고 합니까? 기독교가 완전히 지금 미쳐 돌아가는 거죠. 한국진보연대는 통합진보당, 통진당과 같이 하는 세력이죠.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가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네요. 조헌정 목사님, 김성윤 목사님 함께 길동무가 돼서 평화의 길, 통일의 길을 개척하면 힘들어도 신나게 갈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종북자익통일운동을 평화통일이라고 부릅니다. 평화통일. 이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한국 헌법 4조를 희한하게 비틀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 4조에서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없애버리고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좌익들은 헌법을 마음대로 고칩니다. 지금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이렇게 말하면 죄 없는 자를 지워버리고 예수님이 여자를 돌을 던져 죽이라고 했어.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렇게 좌익들은 해석을 하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을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헌법 4조를 비틀어서 대한민국은 적화 통일을 지향하며 평화적 적화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일부도 거의 적화 통일부가 돼버렸거든요. 지금 한국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4조의 자유를 지우기 위해서 지난 문재인 정권 에서 아주 많이 노력을 했고 헌법에서 자유 삭제를 하려고 했던 것이 저희한테 제일 먼저 들켰죠. 저희가 MPK가 만들어져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이 자유 삭제 기도를 폭로하고 이것을 막는 운동을 한 것입니다. 저희 법치자유민주연대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이것입니다. VN 유서에서 가장 열심히 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좌익들이 우리를 안 건드리는 겁니다. 제가 했던 그 강의 주체사상파는 어떻게 권력을 획득했나 이것을 크리스천 투데이가 보도한 것 때문에 뉴스엔조이 와 나들목 교회, 한빛누리재단 뭐 이런 데서 소송을 걸었는데요. 저희를 피고로 적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정에 갈 수가 없어요. 아니 제가 강의한 것을 보도했는데 왜 저희를 지금 피고로 적시를 안 합니까? 굉장히 답답합니다. 고발을 해도 수사도 하지도 않고 대법원까지 가서 이걸 다투어보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증인으로 다 불러서 정림건축의 김영국 목사 이런 분을 다 증인으로 불러서 이 대법원에서 다투고 싶은데 저를 부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투지를 못하거든요. 뉴스엔조이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종북 매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10년 전쯤에 그 뉴스엔조이 관련된 정보는 뭐 여러 차례 공개를 했어요. 제가 이 문제를 아주 본격적으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말 공동체의 최철호 목사가 이것에 대해서 사과문까지 올렸었는데 뉴스엔조이 편집국장이 쓴 글들이 있어요. 안기용 뉴스엔조이 파송 기독청년 아카데미 이게 기청와 같은 다 연결돼 있죠. 소위 기독교 단체라고 하는 이자들이 하고 있는 교재가요. 김정일 선집이고 그래요.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대북 인권 문제 제기의 본질 북한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요. 소위 주체적 인권론이라는 것을 가지고 기독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아름다운 말 공동체, 기독청년 아카데미, 최철호 목사, 뉴스엔조이, 복음과 상황 다 연결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지금 있어요? 그리고 지금 조헌정, 향림교회 또 한통속입니다. 한신대 성공회에 주로 또아리를 틀고 있는 많은 종북 기독교 또 한통속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뒤에 서포트하고 있는 정림건축의 김영국 목사와 또 기타 많은 숨어있는 기독교 인사들, 김동호 목사는 청월함의 서포터죠. 한두 명입니까? 한국 종교계가 김일성 주체교 서포터즈로 전락하고 있는가. 북한 공산주의자들, 북한 수령교도들이 너무나 통일전선 전술을 잘합니다. 문익환 목사는 무슨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독재 포갑을 하고 있는 김일성이 좋아서 그렇게 웃고 계십니까? 한국 종교계가 기독교 김일성 주체교 서포터즈로 전락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무식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진보를 깨했다고 하면서 북에서는 퇴보를 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상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인 반인도 범죄 협력범들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반인도 범죄 협력범들이에요. 히틀러보다 더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을 포갑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반인도 범죄자로 국제사회에서 이미 낙인을 찍었어요. 국가보안법만 공법 아닙니다. 국제법도 공법이에요. 특히 인권법은. 국제인권법 영역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반인도 범죄자, 전쟁 범죄자, 침략 범죄자로 딱 규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규정은 더 강화되지 약화되지 않습니다. 전범, 침략 범죄, 전쟁 범죄, 반인도 범죄를 자행한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원수님이 어떻고 수령님이 어떻고 하면서 지지하고 있는 한국진보연대, 향림교회, 아름다운 말 공동체, 기독청년 아카데미, 뉴스 엔조이, 복음과 상황 다 회개하세요. 처음에 제가 이런 문제를 공개할 때는 아주 살살했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모르니까. 2013년에 제가 투쟁을 했는데요. 그때는 살살했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살살해야 됩니까?